한국 농촌은 106년이라는 시간 동안 쌀 자급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근대화를 이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 혁신의 선도 모델이 되고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을 혁신하는 선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농어촌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그에게 농어촌의 행복을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인물 포커스를 새롭게 맡게 된 김이나입니다.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농가 인구 감소 속에서도 변함없이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8개월 정도 되셨죠? 네,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93개 지사를 다 다녀오셨다고요? 네. 93개 지사에다가 9개 도 지역 본부 10개 사업단까지 해서 100개 넘는 곳을 6개월 안에 다 다녔습니다. 네. 제가 작년 9월 16일 날 취임을 했는데 6개월 안에 전 사업소를 다 돌고 우리 직원들을 가급적이면은 다 한 번씩 만나서 악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지방을 가시면은 곳곳에 한국농어촌공사의 표지가 보일 겁니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저수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양수장 같은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한국농어촌공사가 역사가 106년이 됐습니다. 네. 처음으로 1908년에 전라북도 옥구군에 서부 옥구 수리조합이 창립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의 창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100년이 넘게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를 대주는 일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그 농업용수를 대줄 수 있는 수리시설, 저수지나 양수장, 용수로 뭐 이런 등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다가 새만금 방조제가 요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방조제를 통한 간척 사업을 많이 하고요. 또 농어촌 지역의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마을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농어촌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전을 들어보니까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고 하셨죠. 예. 네, 행복한 농어촌이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상을 좀 다시 새롭게 좀 세워보자 하는 뜻으로 비전을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다라고 네. 이렇게 정했는데 행복한 농어촌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농어촌 정책 공약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단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농어촌 공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행복한 농어촌이었습니다. 농어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 농어촌공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글로벌화가 지금 모든 일에 화두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도 당연히 글로벌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해서 글로벌 공기업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행복한 농어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들 하고 계실까요? 우선 그 행복한 농어촌이 되려면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려면은 일자리나 소득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네. 또 재해가 예방이 되거나 아니면 재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나 복지 수준이 도시에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어야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늘상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에 살아야 젊은 남성들이 거기 따라서 같이 살고 네. 그래야 거기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있어야 농어촌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한다면 농어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히 우리 농어촌공사의 여성 인력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성 인력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관리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지사장이 전국에 93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 지사장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는 없고 네. 또 저희 간부급에 거의 여성이 없어서 그렇군요. 이 여성 관리자를 빨리 좀 양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성 관리자를 비롯한 여성 인력 개발이라든지 여성 인재 양성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 여성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그런 걸 하도록 무슨 그 조직을 만들고 복지 여성부라고 해가지고 그 부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네. 부장은 또 여성으로 임명을 했고 네. 뭐 이런 등등의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우리 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육아라든지 출산에 따르는 그런 휴가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공기업에 앞장서서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농산어촌 행복충전 활동이라고 들었어요.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농어촌 행복충전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예를 들면은 독거노인들한테 진지상을 차려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집 수리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같은 것도 수리해드리고 방에 도배도 해드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직접 하시기가 힘드니까 우리 공사의 직원들이 가서 사회공헌이나 재능기부 활동 형식으로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하는데 돋보기를 맞춰드린다든지 장수 사진을 찍어드린다든지 네. 또는 그 마을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산어촌 행복 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서 지금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소한 데서 행복이 참 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 9월에 취임을 하셨고 지금 만 8개월 정도 되시죠. 예. 근데 이 경영적으로나 조직 문화적으로나 참 많은 혁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취임사에서 밝힌 그 제 포부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거꾸로 정책 건의를 하고 정책을 좀 유도를 하고 하는 말하자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을 우리도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보자 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방만 경영이니 무슨 부정적인 공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공기업 혁신이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 혁신의 선도 모델이 되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을 혁신하는 선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위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맞춰서 새로 짓는 신사옥에는 네. 스마트워크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대면 문서 보고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결제도 대면 문서 결제 대신에 전자 결제로 대체를 했고 불필요한 회의는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회의를 그때그때 소집하면 되고요. 요즘 카톡의 밴드처럼 네. 영상 통화도 밴드가 가능해진 그런 기술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면 그 구성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도입해서 불필요한 회의도 줄이고 특히 그 정부나 국회에 대응해서 우리가 무슨 질의 답변 자료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그런 거 불필요하다고 제가 다 없앴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선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사장 만나려고 대기하던 그 대기가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동 중에 다 경영 보고로 다 받고 있고 모바일로 네. 받고 있고 결제도 전부 전자로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없어져서 시간이 절약이 되고 네. 그다음에 종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문서를 없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한 그 물자 절약이 되고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올라가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 일과 후에 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네. 그러고 휴가를 열심히 챙기라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올라갔고 정말 좋은 부서장들은 사장님이세요. 나름대로 책임의식이 더 커졌다. 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직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농업인들도 정말 중요한 게 농업 용수 관리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도 좀 스마트한 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전부터 지금 TMTC라고 해서 전체적인 물 관리를 통합 관리하면서 자동화하고 네. 그 상황을 전국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해서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하고 거기 대응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가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네. 거기다가 CCTV까지 농업용 수리시설에 전반적으로 다 CCTV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전부 눈으로 전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 관리도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일일이 물골을 보러 다니고 하던 그런 옛날 방식이 아니고 저희 그 공사 사무실에 앉아서 수문을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원격 조정에 의한 작동하는 뭐 이런 시스템도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무 사장의 취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하면서 안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행복생활 추구를 위한 자질과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 사업을 추진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워크라는 또 하나의 조직 혁신을 선언했다. 불필요한 회의, 장황한 보고문서, 결제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 과거의 업무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것. 그 결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회의 운영으로 각종 회의 자료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일회성 출력물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취임하시고 나서 종이로 하는 페이퍼 보고들을 완전히 줄이셨고요. 그리고 전자경영 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결제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절차를 대폭 줄이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제 과정들이 확 줄어드는 면에서 참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줄어든 시간에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땅과 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를 통해 농어촌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다.
와, 여기 정말 으리으리한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물관리 종합상황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3,372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수율 변화라든가 우리 용량을 다 체크를 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물관리를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실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종합상황실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저수지, 수문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한다. 특히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농업 용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9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재해대책 상황실의 기능까지 겸하게 되는 물관리 종합상황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이 많은 만큼 큰 활약을 기대해본다.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볼게요. 농어촌공사의 글로벌 공기업, 이게 또 새로운 비전이잖아요. 그럼 해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 사업을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72년에 베트남에 진출했던 것처럼 개도국의 농업 기반 정비하는데 우리 기술로 가서 설계 내지는 공사 감독을 하거나 사업 자체에 참여해서 그 개도국의 농업 기반을 정비하고 개발해주는 그런 일이 해외 기술 진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코이카의 ODA라든지 EDCF 차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도국에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 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 원조를 통해서 개도국의 농어촌, 농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뭘 해주는데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우리 새마을 운동 방식이 적용이 돼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게 있는데 그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 중앙회라든지 또 코이카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해외 농장 진출입니다. 해외에 우리 기업이나 농업인들이 진출해가지고 해외에서 농장을 개척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처분하는데 가능하다면은 그 생산물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국내 식량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면 좋겠죠. 그런 해외 농장 진출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실은 그동안에 국내에 농업 기반 시설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조제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이제 국책 사업이 큰 것은 이제 점점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972년에 베트남에 진출을 한 이후로 지금 30개국이 넘는 곳에 실제로 해외 농업 기술이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27개 나라에서 실질로 지금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농업 기반에 관련된 방조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수시시설이나 배수시설 이런 등등의 기반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진출도 하고요. 방조제를 비롯해서 재해 예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한데 그런 쪽에도 진출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어촌을 행복하게 한 것처럼 세계 농어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농어촌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공헌이나 재능기부도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해외에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일부 우리 해외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리아 루럴 커뮤니티 코퍼레이션 KRC에서 이제 월드 루럴 커뮤니티 코퍼레이션 WRC로 가자. 네. 제가 그렇게 선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인프라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이렇게 두 개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외로 진출할 정도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꽤 높은가 봐요. 예, 지금 방조제는 아까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 최장이라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방조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 전에 네덜란드가 제일 낫다고 했는데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방조제 프로젝트에 지금 저희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경쟁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 두 군데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진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다른 데는 그 설계를 외부의 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 설계를 자체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 노하우를 쌓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공기업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으로 저희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도 네. 같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건설 내지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사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하는 거의 수출하고 맞먹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관련국에 우리가 진출하는 그 개도국이 주로 많겠습니다만 그 개도국의 농어촌 개발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역이 활성화되면은 간접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것입니다. 네. 사장님, 근데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북한과 좀 농업 협력 같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네. 식량이 모자라는 문제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식량을 대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북한이 스스로 농업 개발을 해서 자급자족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쪽에서 북한 쪽에 농업을 재건하는데 협력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북한의 수리시설을 비롯해서 농업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에 남쪽에서 충분히 이거를 지원하고 협력할 수가 있고 또 비료나 종자나 농업 자재 요즘 북한에서 굉장히 필요로 게 비닐 방막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분야고요. 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려면은 북한 농촌도 생활 환경이나 복지 수준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북한 쪽에서 수용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고 특히 그 생산 기반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게 호전돼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농어촌연구원에 북한 농업 지원 협력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길을 참 오랫동안 걸어오셨는데 그동안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71년에 농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43년 동안 농업 관련한 일을 쭉 해왔습니다. 네. 농업 관련한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생각하시기에 참 고단하고요. 네. 또 별로 빛이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대접 못 받는 곳이 농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좀 자조적으로 네. 어쩌다가 우리가 농정 업무에 종사하게 됐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네. 국민뿐이 아니고 전 인류의 생존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바로 농업입니다. 네. 농업은 누군가가 해야 되고 또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한 데 대해서 후회 없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 농업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사실 이 농어촌공사 사장직을 맡은 것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비상근 직책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책임 있는 자리를 오래간만에 맡았기 때문에 우선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아주 충실히 잘하고 싶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우리 농어촌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 혁신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 하는 네. 것을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어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제 남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농촌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신지 잘 들어봤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이 발전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